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자, 오늘 네, 저녁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지수가 또 잘 상승이 나왔죠. 그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쪽 다 1%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저기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뭐 또 지수가 또 어제 좀 많이 빠지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뭐 잘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눌림목을 만드는 종목들이 많은데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눌림목을 모르면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얘기를 쭉 해드리고 눌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보시죠. 자, 일단 지수를 보면은 그죠? 네. 지수 얘기부터 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1.04%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올랐죠. 1.3% 상승 마감을 했는데 글쎄요. 어제 있잖아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쪽 다 21선을 깨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특히 뭐 여기 저녁 방송할 때 회원분들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또 되게 안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뭐냐면 좀 이렇게 좀 습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두침침하고 그죠? 쫙 깔아앉아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또 코스닥 지수 얼마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게 또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 지수가 그죠? 코스피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별로 올라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여기를 깨니까 또 떨어질까봐 은근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말은 별로 안 하셨는데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주 그냥 역력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녁 방송하는데 내내 가슴이 좀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게 있는데 아마 좀 움직여도 아직 여러분들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제 그래가지고 좀 개인들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 어때요? 네, 코스피 지수가 1%, 코스닥이 1.3% 올라왔죠. 어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갔고 네, 그게 다거든요. 근데 어제 일단 이제 언론이라는 게 좀 그래요. 뭐냐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진 건데 그죠? 이거 떨어진 이유를 또 어제 또 찾더라고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한 이유, 그리고 어젯밤에 보면은 미국의 여기 이제 다우지수거든요. 다우지수가 1.4%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한 1.5% 이 정도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빠지고 아시아도 빠지고 유럽도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이유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갔으니까 반등한 낙폭을 다 이제 메꿨기 때문에 약간 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증시가 어서오세요.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언론에서 이제 또 원인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증시가 빠지면은 분명히 기사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빠졌지? 이러면서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어제 언론에서 그랬냐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중국이 그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제로 코로나.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3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피로감을 느낀 중국의 인민들이 지금 이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제로 코로나를 할 것 같다. 저는 거꾸로 생각했는데 아무튼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를 할 것 같아서 증시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 많이 나왔어요. 미국이 빠진 이유도 그거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중국 증시 보실래요? 중국 증시가 비웃듯이 오늘 어때요? 2.3% 급등했고요.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그 다음에 홍콩 증시 있죠? 홍콩 H 지수는 세게 올라오죠? 6%. 6.2% 급등 마감. 항생 지수도 보시면 5.2% 급등 마감했어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별주에서 투매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오늘 이제 개별주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 아무튼 뭐예요? 저기 막 개인들이 어제 되게 놀랬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웃긴 거는 제로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그러니까 봉쇄 정책 해제 가능성,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지수가 또 급등했어요. 웃긴 건 오늘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국 화장품이라고 있거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거 보시면 오늘 18% 급등 마감합니다. 장중에는 최대 25%까지 급등했고요. 근데 뭐겠어요? 화장품 주죠.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이거 기대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똑같은 뉴스거든요. 코로나 정책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인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것 같다. 그걸 폭락시키더니 오늘은 거꾸로 인민들이 항의를 해서 여건이 똑같죠. 그래서 리오프닝 그죠? 네. 코로나 정책을 다시 좀 수정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은 거 가지고 무슨 진짜 그 해물파전 뒤집듯이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주식하시면서 뉴스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주식을 하시면 뉴스에 의존을 많이 하시면 정신병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죠? 네. 그 어떤 그 가수도 그 노래 가사 같네요, 그죠?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죠? 이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지수는 뭐예요? 그냥 많이 올라가서 조금 누른 거예요. 그게 다라고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나 뭐 코리아나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이 장중에 급등을 했고 뭐 항공주도 좀 갔죠, 그죠? 항공주는 뭐 다른 이슈도 있지만 그다음 여행주들도 오늘 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시간외에서 있죠. 시간외에서 상승한 거 중에 여기 한국 화장품 있죠. 시간외에서 마저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네. 시간외에서도 그 화장품주들이 강세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 뉴스에서 뭐라 얘기하는데 다 믿으실 필요는 없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셔라. 네. 코스피 코스닥 그냥 크게 보시면 그냥 횡보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안 좋고 떨어지는 것도 안 좋다. 적당히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테마주는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개별주 테마주가 잘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크게 급등하는 것도 안 좋고 떨어지는 것도 안 좋다니까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그죠? 네. 지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종목을 더 많이 이제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환율은 할 얘기가 없고요. 낮에는 회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죠? 하락해 있으니까 특별하게 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목 얘기로 바로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 상태가 좀 괜찮으면은 저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괜찮나요? 네. 뭐 불편하게 들리시거나 그런 거 없죠? 네, 목이 약간 좀 칼칼해가지고. 아, 예. 네. 네. 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눌림목이 뭔지 다들 아시죠, 그죠? 네. 눌림목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송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눌림목을 모르면 스윙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방 회원들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무방 회원들도 잘 들으세요. 네. 눌림목이라는 거는 뭐 저도 누차 설명을 자주 했지만 뭐 간단해요. 주가가 일단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요. 오르고 나서 바로 못 가고 그죠? 말 그대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눌렀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눌림목은 되게 간단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이제 응용을 잘하면 이게 이제 실력이 굉장히 이제 커지죠. 그죠? 눌림목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응용을 잘하는 사람이. 원리는 간단하다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를 때 여기서 뭐 하느냐, 왜 누르느냐, 항상 Y. 그죠? 네. 질문을 해야죠. 왜 이런 눌림목이 나오느냐.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한번 적어봤는데 그냥 이렇습니다. 자, 참고로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눌림목이 왜 나오냐면 뭐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매직 과정. 네. 그 다음에 급등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 다른 말로 조정이죠.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이제 뭘 준비하는 과정이냐, 뭐겠어요? 급등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급등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트 최근에 급등한 게 뭘 갖고 얘기해볼까요? 최근에 한미글로벌 이거 많이 갔었죠? 최근까지도. 이게 네옴시티 수혜주. 네. 네옴시티 수혜주가 이렇게 급등할 때, 뭐 여기가 한 12,000원인가요? 그죠? 12,000원부터 48,000원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맨 밑에 이 부분이에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게 눌림목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것도 눌림목이고 이것도 눌림목이고 여기도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바닥에서 나온 눌림목은 누구냐면 바로 확대해서 보죠. 처음에 1차 상승 나오기 전에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자, 보세요.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을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6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 그 이슈 때문에 이제 급락이 많이 나왔죠. 이게 보세요. 한미글로벌이 이거 되게 괜찮은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 12,000원 정도, 13,000원 정도에 있다가 바로 그냥 끌려 내려온 거예요. 9,000원대까지 떨어진 거 보세요. 그냥 뭐 진짜 그죠? 뭐 큰일 난 거 같죠, 그죠? 뭐 주르륵 떨어졌어요. 누가 보면 진짜 공장에 불 났는 줄 알겠어요, 그죠? 한미글로벌이 무슨 공장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그죠? 뭐 누가 보면 큰일 난 줄 알겠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확 들어오죠. 되게 많이 들어오죠, 그죠?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일단은 이제 배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죠?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일단 메꿔야죠, 그죠? 네. 물은 안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물이 안 들어오니까 배에 구멍이 났으면 물이 새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침몰이 안 되려면 일단 구멍부터 막아야죠. 네. 이게 뭐냐면 구멍을 확실하게 막은 거죠. 대량 거래라고. 근데 이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죠.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도 충분히 나왔고 앞에 매물대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 돈이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살짝 누르죠. 이만큼 누르잖아요. 그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들었다가 누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살려놨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살짝 한번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종목들 중에 낙폭과대가 이만큼 심하게 나온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아마 다는 아니고 일부는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글로벌을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는 13,000원대입니다. 근데 13,000원에 산 사람 입장에서 이게 9,4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3,500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사신 분들은 대부분 3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보면은 다시 12,000원까지 오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13,000원에 산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말이지,
30% 이상 손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맘 먹고 손절을 안 해줬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손절을 안 했는데 감히 빨리 본전 냉큼 오지 못하고, 냉큼 본전에 오지 못하고 12,000원에서 버벅거리고 있어. 무려 3개월 동안 이런 썩을 것.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짜증난다고. 근데 짜증낼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 이건 A라는 사람 얘기였고요. B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입장 잘 모르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13,000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B입니다. 이 사람은 눌림목을 아는 사람이에요.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훅 올라오면서 지금 대량 거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거 언제 회복될지 참 걱정했는데 대량 거래가 들어와서 주가 손실 회복이 좀 빨랐구나. 보니까 눌림목이 한 달 동안 눌림목이 2번이나 나왔네. 대량 거래네. 좀 여기서 더 살까? 돈이 없어요, 근데. 그죠? 항상 문제는 돈이 없거든요. 이상하게 종목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저거 갈 것 같고 저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왠지 상한가 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돈이 없을 때는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맞으면 7번 찍어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없을 때는 종목이 되게 잘 보여요. 이거 갈 것 같은데 바로 가요. 근데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잘 못 맞춰요. 이상하게 돈 있어서 돈 생겨서 뭐 사면 이상하게 떨어져요. 이상하게 안 가. 그죠? 네. 이게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그죠? 공부 잘하려고 밥을 일부러 안 먹었다잖아요. 배가 고프면 공부가 잘 된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이상하게 주식이 잘 보여요. 그죠? 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뒤늦게라도 깨달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7번 찍으세요. 네. 슬픈 얘기예요, 그죠? 네. 지금 슬픈 얘기 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한미글로벌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A도 현재 이 주식을 들고 있고 B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짜증,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돈 벌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눌림목이 한번 또 나오죠. 들었다 누르죠. 네. 어디에서 걸려요?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A는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돈 좀 벌고 팔으려 했더니 되게 저기 하네. 그러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본전에서.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무려 5개월이나. 그죠? 네. 근데 B는 뭐라고 하겠어요? 더 살걸. 그러면서 그냥 들고 있겠죠. 돈 없어서 못 샀으니까. 그죠? 네.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뽑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죠? 네. 이게 눌림목인 거죠. 이게 뭐냐면 눌림목은 준비 과정인 거예요. 급등하려고 정보 좀 제끼려고 신고가 내려고 제대로 한번 폭등 한번 시켜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눌림목을 싫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종목이 눌리면 짜증내시잖아요. 종목이 눌리다가 혹시라도 너무 좀 세게 누를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개인들이 21선 깨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21선을 건드니까 개인들이 지금 심리가 푹 다운됐거든요. 어제 축구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저녁 방송에 많이 들어오더군요. 평소보다. 그랬어요. 또 지수 급락하니까 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상하게 제 방송은 저도 뭐 테마주 얘기 많이 하고 기법 강의 많이 하는데 지수만 급락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무슨 지수 떨어지면 AS 애들이 무슨 AS 기사입니까? 이상하게 지수만 급락하면 내 방송 들어와요. 평상시엔 딴 데가 있다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무슨 삼성전자 AS 센터냐고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많이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또 어제보단 적어요. 지수가 급등 나오면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멘탈 잡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대량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바로 안 가고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도 시키고 하나 둘씩 거래량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정확하게 모르면 A하고 B 중에서 A는 짜증만 내다가 털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 잘 보시면 눌림목이 공식적으로는 이건 참고하셔야 되는 게 눌림목이 이게 사람마다 보는 게 약간씩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네, 사람마다 약간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총 3번입니다. 3번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죠. 그죠? 여기 보면 상한가를 찍으면서 급등을 하는데 상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속입니다. 뭔 얘기냐면 상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속인 게 뭐냐면 분명히 눌림목이거든요. 세력이 팔아먹은 흔적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 잘 보시면 마치 세력이 판 거 같은 게 하나 나오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들었다 놨죠? 세력이 팔고 나간 흔적이 없다니까요. 들어오는 흔적만 있고 여기도 보면 처음에만 거리가 있고 뒤에는 없죠? 누를 때 그죠? 아 잠깐만 21선 얘기하려다가 그걸 빠뜨렸구나. 네. 여기 보시면 누를 때 살짝 세게 눌러요. 그러면 21선이 살짝 깨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절 물량이 나와요. 종목에서도 어제 지수 21선 건드리니까 개인들 손절하고 막 난리도 아니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손절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인 거예요. 21선 깨질 때 개인들이 손절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제 손절 물량을 받아냈겠죠.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싼 값에 손절했는데 바로 급등하면 그 사람 다시 이거 못 삽니다. 비싸서. 그런 식으로 터는 거거든요. 이게 터는 원리가 있어요. 매집을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겠어요? 여기서 물량 뺏으면서 매집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준비 과정, 두 번째는 매집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앞고점 있죠?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속이는 게 나오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이 들어오는 흔적만 있고 나가는 적은 없고 여기도 들어오는 흔적만 있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세 번째도 들었다 놨죠? 물론 매물대 걸려서 그런 거긴 한데 들어오는 흔적만 있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8월 25일 날 대량 거래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앞고점을 제꼈단 말이에요. 제끼면서 신고가가 나기는 났는데 윗꼬리를 길게 단 대량 거래가 나온 윗꼬리가 긴 운봉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이 팔아먹었다고 이 캔들을 봤을 때 세력이 팔아먹은 걸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한미글로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 생각하겠어요? 세력이 팔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다. 1번 아니다는 4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다. 네, 찍어보세요. 네. 그쵸?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죠? 그죠? 세력이 팔아먹고 나갔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죠? 네. 이게 속이는 캔들이에요. 이게 거의 속아요. 속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팔아놓고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우 잘 팔았다 이러면서 저도 옛날에 전문가 섭외할 때 저도 그랬어요. 이런 데서 팔고서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세력이 파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막 자랑했다니까. 우리 고점에서 팔았다고. 네, 저도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저도 속아갖고 전문가 초창기 때. 네. 다음날 상한가 나오면 네, 어디 가서 이제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심하게 이제 쪼그라들어져 있는 거죠. 고점에서 판 게 아니라 털렸는데 털린 거예요 이게. 얘가 그래서 털린 거였던 거예요. 응? 상한가 나오면서 그냥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눌림목인 거예요. 3일짜리 눌림목. 그리고 또 급등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닥 눌림목이에요. 두 개는 바닥 눌림목이고 요거는 전고점 해결하는 마지막 매물 때 해결하는 눌림목. 세 번째 눌림목.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번째 나온 눌림목은 뭐냐면 상한가나 나오고 나서 옆으로 돌린 거예요. 요게 3일짜리 눌림목. 그리고 또 올라가죠. 거래가 또 터지면서 쫙 올려요. 그리고 긴 꼬리 한번 쭉 나오고 양봉인데 거래가 나오죠.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조금. 네. 살짝 떨어졌죠. 21선도 깼어요. 이때 왜 깼어요?
그때 전 세계 증시 폭락하고 있었잖아요. 한미글로벌이 한 17% 급락합니다. 이 정도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빈살만 온다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때부터 또 올라간 거예요. 재료가 또 나가죠. 거래가 이제는 대놓고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4만원대까지 간 거예요. 4만원대까지. 이해가십니까?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요게 눌림목, 요거는 이제 거래량 보이지도 않죠? 조그맣게. 그죠? 네. 눌림목, 요거 눌림목, 요것도 눌림목. 근데 요것도 눌림목이긴 해요. 눌림목이긴 한데 거래가 너무 많아요. 네. 이거는 되게 빈살만이 온다는 얘기가 여기서 막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 올라간 거고, 사실은 이거는 거의 고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였는데 여기에서 빈살만 실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올라간 거예요. 분위기는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은 눌림목일까요? 여기서 들었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눌림목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눌림목은요, 좋은 건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 어디 가서 돈 내고 봐야 되는 건데, 진짜 눌림목은 통상 요게 뭔지 아시죠? 가느다란 선들, 이게 뭐예요? 차트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세팅 값이죠. 이동 평균선, 그죠? 네.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하죠. 네. 이동 평균선이 모여 있을 때, 서로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들었다 놨다는 게 눌림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막 크게 벌어져 있죠. 이때 나오는 거는 눌림목이 아니라 가짜 눌림목, 즉 개인들한테 꼬시는 눌림목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식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어요. 근데 샀는데 조금 눌려도 이때는 잘 물린 거예요. 사실 이대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다시 주식을요, 한미글로벌 거래가 터지니까 눈치를 채신 거예요, 누가.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는 12,000원대거든요. 근데 좀 떨어지는 거예요. 1,5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대충 한 15% 손실 아닌가요? 대충? 그죠? 여기서 그래서 좀 물린 거는 잘하신 거예요. 눌림목 시작할 때 사서 물린 거니까. 12,000원에 샀건 11,000원에 샀건, 그죠? 네. 이때 물리신 건 잘한 거라니까. 종목을 그래도 제대로 봤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 물리면, 이평선이 벌어졌을 때 잘못 물리시면 네, 약도 없어요. 약도 없다. 여기서 물리면 그래도 그래,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매물대 소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 빈살만이 조만간 올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뭐예요? 벌써 왔다 갔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우디 자기 집 가고 지금 축구 보고 있잖아요. 지금 월드컵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잘 보셔야 된다니까. 지금은 눌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한미글로벌이 제일 많이 갔고요. 아직 안 간 거 지천에 깔렸거든요. 한미글로벌 아니어도 올라갈 테마주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개인들이 이거 많이 사놨을 텐데, 신용도 지금 9.93%인데 신용이 많죠. 그죠? 네. 회사 자체는 좋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죠. 여기 대비 4배 올라갔거든요. 부담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눌림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아까 첫 번째가 준비 과정이었고, 두 번째가 매직 과정,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급등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죠. 제가 그때 무방에서,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간 건 아닌데, 무방에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되게 좋게 얘기했거든요. 8월달에 뭐 되게 많이 힘들 때 아닙니까? 6, 7월달에 폭락해갖고
정신이 막 없을 때 그죠? 맨날 TV에서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언론에서 사람들을 달달달 볶았습니까? 소금 볶듯이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저항에 걸려갖고 못 넘어가는 걸로 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거 좋게 봤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이게 막 상한가 치면서 가길래 제가 방송에서 그런 소리 했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추천 한번 할 걸 그랬다고. 우리 회원들한테라도. 네. 아깝더라고요 진짜. 아깝죠 그죠? 시원하게 갔는데 이 당시에 이 정도 가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도 붕 떠있고 그죠? 이게 뭐냐면 악고점을 돌파하려고 전고점이 여기니까 그죠? 여기를 돌파하려고 지금 막 분위기 폼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속인 거고. 주식을 잘 하려면 안 속아야 되거든요. 눌림목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매집을 이만큼을 해놨는데 해놓고 하루 속인 거라니까요. 매집 무지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단기 고점에서도 이런 거래량이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급등 시그널을 포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대 소화를 하거나 박스권을 살짝 뚫어놓거든요. 급등하려고. 계란 후라이 하실 때 계란을 살짝 깨시죠. 그죠? 계란 후라이 할 때 계란을 통째로 후라이팬에 던져갖고 깨시는 분은 없잖아요. 살짝 어딘가에다가 딱딱한 곳에 두드린 다음에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스권도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죠? 그거를 살짝 깨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 소화하면서. 매물대 소화라는 게 뭐예요? 자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낙폭과대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눌림목이 나오는 거죠. 눌림목을 잘 모르면 바닥도 눈치를 못 채고 세력이 들어오는 것도 눈치를 못 채고 세력이 나간 것도 눈치 못 채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밑으로 나가 떨어지려고 준비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눌림목을 이제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눌림목을 정말 잘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갖고 눌림목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1번 아니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종목을 갖고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4번 찍어보세요. 이거 다 찍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번호 무지하게 안 찍는 거 아세요? 네.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잔소리 한번 했었죠. 번호 좀 찍으라고. 네? 왜들 그러시냐고.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냥 다 침체다 했다니까요. 왜들 그러세요? 그게 어제 지수가 21선 깨져서 그렇다니까요. 불안해가지고. 네. 심리가 이제 지금 나갔다니까요. 네. 1번이요? 4번이요? 네. 양은성님은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만. 두 개 다 찍으셨는데 네. 두 개 중에 하나만 찍어요. 네. 1번인 것 같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이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틀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 1번을 찍으셨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내가 관심 갖고 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잘 아는 거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1번이 날 것 같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비중이 50% 이상 실려 있다. 그런데 그거를 눌림목을 분석한다고요? 거의 분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희망사항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원래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자기 자녀들은 수술 못 한다잖아요. 수술해서 배제시킨다. 그죠?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그죠? 안 된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특히 비중 많은 거 그런 거는 그걸 갖고 눌림목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전혀 상관없는 거 갖고 얘기해야 돼요. 한미글로벌이 저희가 고유 종목도 아니고 제가 무방에서 언급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추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우리방 종목 하나 노출시켜서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미글로벌처럼 막 눌림목 설명 막 하면서 이거 많이 갈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 갖다가 질러버려요.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갖다가 막 찍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전혀 상관없는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세요? 네. 4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번호 한번 찍어보라고 했던 건 뭐냐면, 눌림목 공부하고 싶으시면 전혀 나랑 상관없는 거 갖고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이 돼요. 원래 자기 허물은 잘 못 보는 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내 보유 종목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내 새끼는 잘 되길 바라고 남의 자식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거 갖고 하세요. 아셨죠? 아무거나 부술가 되는데 네. 나랑 이제 현재 상관이 없는 거. 그래야지 실력이 금방 되세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네 번째가 뭐였어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쉬어가는 구간인 거죠. 이게 여기 잘 보시면 첫 번째 눌림목이 나올 때 여기서 걸렸죠. 여기가 왜 걸렸냐면 떨어졌다가 횡보했잖아요. 여기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또 떨어졌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많진 않아도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다 걸리니까 떨어지는. 근데 뭐예요? 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거래도 많지 않고 그냥 양봉 하나밖에 없죠. 올라오다가 여기도 거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거. 이번에는 여기에 거래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타 치다가 물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또 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매물대에 걸리면 쉬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두 번째 눌림목이 나올 때 여기서 빈살만이 이때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11월 달에 왔지만 빈살만이 이제 7월 달에 왔다고 쳐보세요.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전화하더니 저 내일 모레 방문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라고 갑자기 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뭐 사단칼 치면서 뭐 날아갔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뚫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쉬는 거예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하실 때 있죠. 차트 눌림목은 솔직히 차트 분석이긴 한데 너무 차트만 보고서 이거 언제 급등한다 어디까지 간다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아까 제 아는 분이 저한테 특정 종목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는 분이 회원이 아니라 아는 분이 물어봐요. 저는 이제 여기 무료 무방에서도 종목 진단 안 해주지만 지인들이 물어봐도 전 종목 진단 안 해줘요. 어쩌다가 대학교 동기가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이에요? 네. 주식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주린이었어요. 근데 제 대학교 때 그 과 동기인데 누가 주식 공부하라고 뭘 좀 보내줬대요.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그게 저라는 거예요. 네. 전화가 왔어요. 전문가 아니야? 그 친구는 이제 학원 운영하는 친구인데 잘해요. 학원 운영. 근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오랜만에 통화됐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안부 뭐 저기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종목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단칼에 끊었어요. 미안한데 난 우리 가족한테도 종목 진단 안 해준다고. 실제로 그러거든요. 네. 안 해줘요 실제로. 네. 안 해준다니까. 네. 저한테 종목 이렇게 진단 무방에서 특히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 회원들은 이제 제가 추천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아주 성실하게 네, 답변해 드립니다. 저희 회원들은. 왜냐면 제가 추천한 거 그걸 믿고서 들고 계시니까. 그죠? 당연히 저는 제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외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해준다니까요. 돈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가 돈을 준다고 해도 돈 받을 일도 없지만 안 해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막 종목 진단 함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옛날 저기 할아버지들이 막 그 다방에 앉아서 송금 봐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야매라고 하죠. 야매 뭔지 아시죠? 그죠? 오랜만에 써보네요. 야매.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쉬어가는 구간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런 자리에서는 종목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종목 진단이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같이 쉬시면 돼요. 쉴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쉴 때 아까 왜 그 얘기 드렸죠? 쉴 때 너무 눌러가지고 21선을 살짝 이런 식으로 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난리가 나요. 손절하고 막 어우 난리가 나요. 난리 난다니까.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에서 투매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서원기계공업 아침 일찍 그죠? 누가 4.9%까지 급락시켰어요. 서원기계공업이 아랫꼬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길죠. 4.9% 끝날 때는 플러스 1.1이죠. 저점 대비 따지면 6% 이상 차이 나거든요. 네.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누가 아침에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5분 10분 있다가 던져버렸어요. 뭐겠어요? 그게 뭐예요? 시장가 매도지. 대충 그냥 만주 정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900원 7,000원 정도였으니까 대충 7,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7천만원어치 6천만원어치 누가 손절한 거예요. 왜 손절하셨을까? 왜? 좀 기다리지 그죠? 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손절했더니 세력이 허허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슥 올려놓죠. 이 사람 나가니까 좋았나봐요. 나갔다 그러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뭔 짓을 한 거냐면 이 사람이 21선이 깨지고 지수도 21선 깨지고 왠지 급락 나올 것 같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막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무서우니까 겁에 질려. 근데요 서원기계공업은 눌림목이에요. 이것도 눌림목이고 요것도 눌림목. 자 퀴즈 한번 더 내고 마칠게요. 시간이 없네요. 이 중에서 눌림목이 아닌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거래량 잘 보시고요. 네. 이 중에서 눌림목이 아닌 거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순서대로 1, 2, 3, 4 오늘 얘기해드린 거 이제 총정리하죠. 이건 찍어보시죠. 아니요 눌림목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러브 표현이 눌림목이 아닌 게 하나 있으니까 찍어보세요. 네. 눌림목이 아닌 게 하나 있다니까. 1번 같으세요? 네. 저번에 이런 류의 차트를 얘기 한번 해드렸었는데 다 찍으셨나요? 네. 4번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죠? 네. 4번입니다. 4번 1번은 눌림목을 만들다가 지수가 급락에 나와서 그죠?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폭락한 거거든요. 네. 뭐냐면 이게 이거라니까. 과거에 급등했죠? 그죠? 충분히 조정받았죠? 조정받고 이게 뭐냐면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 이거지 않습니까? 거래가 쭉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서 뭐하고 있었냐면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누가요? 서원기계공업이 이렇게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상한가를 치면서 갔던 대장주예요. 저점 대비 100% 올라갔거든요. 조정을 충분히 끝내놓고 자 요즘에 하락 추세전환 이런 거 배우셨죠? 저한테 자,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거래량도 감소하다가 늘어나면서 하락 추세를 뚫었던 거예요. 뭐 했겠어요? 자 이제 다시 가자. 들었다 놨다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타니까 처음엔 그래도 견뎠어요. 처음엔 그래도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러시아가 핵을 쏘느니 핵전쟁을 하느니 마느니 뭐 아마겟돈 얘기까지 나오고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죠. 그죠? 네. 그래갖고 순간 떨어진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예? 뭐예요? 눌림목을 만들려다가 갑자기 저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눌림목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눌림목을 만들려고 하다가 저기 날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자,
2번은 뭐예요? 눌림목이죠. 당연히 3번은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죠. 3번이 뭐냐면 3번쯤에 와가지고 1번에서 하던 거를 3번에서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4번은 뭐냐? 4번이 이거였죠. 이게 눌림목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눌림목이 아니에요. 요만큼 나오고. 왜? 빈살만이 왔는데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서한기계공이 뭐라고요? 원래는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준데 이날 11월 17일인가요? 빈살만 왔을 때 그때 잠깐 이게 바람을 피웠다고. 네온시티로. 기억나시는 분들 7번 찍어보세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얘기 드렸는데 그때 바람 폈다 그랬잖아요. 그때 빈살만으로 그때 17% 간 거예요. 사우디로. 원래 우크라이나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람 폈다가 걸린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운동 한 대 맞고. 네. 그래서 네.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바람 피다 걸린 거라니까. 네.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재밌으시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눌림목. 3번하고 4번 합쳐서 놓고 보면 눌림목이고 4번만 딱 떨궈서 놓고 보면 눌림목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끝내죠. 좀 어렵죠? 어려운데 재밌으셔야 됩니다. 이게 고급 눌림목 강의입니다. 네. 설명을 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비유 들어서 하죠, 그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힘들어요. 비유를 들면서 설명할 정도가 되려면 많이 해봤던 소리거든요. 4번만 놓고 보면 눌림목이 아니고 3, 4번 합쳐서 놓고 보면 눌림목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팔 거면 그죠? 우리나 주지, 그죠? 이 아까운 것을. 즉 눌림목을 알면은 손절할 필요가 없고요. 마음이 편안하죠. 이거 왜 안 가고 난리야 답답할 필요도 없고 세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고 언제쯤 가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죠? 네. 세력이 준비를 하고 있나?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준비 과정, 매직 과정, 그랬던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 쉬어가는 구간. 지금이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라고 알면 안 힘들겠죠? 네, 이런 거예요. 눌림목을 모르면 수익 내기 어려운 이유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런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이거 잘 쓰셔야 됩니다. 잘 활용해서 수익 내셔야 돼요. 가장 비참한 게 뭐라고요? 종목이 많은데 손실이 많이 난 거예요? 천만에요. 나중에 종목이 많은 게 그게 나중에 복이 된다니까요. 올라올 때 보세요. 미친듯이 올라오지. 종목 한두 개 몰빵한 사람은요. 그 올라올 때까지 계속 그것만 쳐다봐야 되지만 종목 50개, 100개 이상 있는 사람 있죠? 난리 나요. 막 하루에 상한가 몇 개씩 나온다니까 이제. 진짜로요. 종목 많은 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맨날 상한가 그냥. 실제로. 한 종목도 얼마씩 못 샀지만 돈 많이 번다니까 그 사람이. 맨날 기분 좋은 거예요. 돈도 잘 들고. 맨날 상한가. 아무튼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려고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으니까 눌림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기법 강의를 해드린 거니까 이 얘기가 오늘 했던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한 번, 두 번 더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내일은 내일은 수요일이죠. 내일은 또 말일이니까 11월달 시황 정리 좀 해드리고 눌림목 얘기 내일도 시간이 되면 좀 더 해드릴게요. 아마 내일은 종목들이 좀 더 올라오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괜찮았거든요. 네. 지수 모양은 되게 안 좋은데 종목들의 모양새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 위주로 많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종목 보실 때 도움 되시라고 강의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또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이 오늘 보니까 이거 하신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 아까 저는 화장품주 한두 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신문기사 나오는 거에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옴시티 수주 관련주 또 움직이거든요. 앞에서 간 거 말고. 네. 히림이랑 저번에 왜 안 올라가고 안 간 게 있다 그랬죠? 한국종합기술 오늘 급등했거든요. 저번에 저도 얘기했던 건데 그런 게 급등했으니까 아마 그런 거 얘기하실 겁니다. 네. 들어가서 종목들 뭐가 움직이는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지 말고 다 여기서 정리해 드리니까 김 시장님 방송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주식 테마주 정말 잘하시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인사들 많이 하고 나가시고
또 내일 저녁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